72세 김영남 씨의 계좌에서 평생 모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노후 대비용 집 한 채를 매입한 날이었습니다.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연금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서류상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구청 공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김영남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확인한 서류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서류 한 장을 놓친 대가는 매년 반복되는 강제금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놓치는 서류와 실제 피해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영남 씨의 실수는 단순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원룸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택 종류가 다가구가 아닌 다중주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구조 변경 이력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와 함께요. 등기부등본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씨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나갑니다. 연금과 월세로 생활하는 시니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해도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매수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김영남 씨는 집을 처분하지도 못한 채 강제금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거래 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건물의 실제 용도나 법 위반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다중주택은 방 단위 거주가 기본이며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피난과 방화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거래하면 김영남 씨처럼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72세 박성훈 씨는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중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도로가 납니다. 나중에 펜션도 가능합니다. 박성훈 씨는 그 말을 믿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지적도, 토지 대장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건축을 준비하면서 설계사무소에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공적 도로와 전혀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토지 대장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에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땅이었습니다. 결국 박성훈 씨의 꿈이었던 전원주택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팔려고 해도 맹지라는 이유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씨가 놓친 것은 세 가지 서류였습니다. 첫째,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는 땅의 경계와 모양,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으면 생활과 활용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둘째,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의 지목과 면적, 소유자가 기록된 기본 서류입니다. 지목이 임야나 전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될 수도 있다는 말보다 서류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중개사의 말을 믿고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박성훈 씨처럼 수년간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5가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둘째,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주택 종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적도입니다. 땅의 경계와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토지대장입니다. 토지의 지목과 면적,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과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함께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각 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건축물 대장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지목과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의 용도 지역이 건축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사나 건축사에게 서류 검토를 의뢰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거래 금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서류 한 장을 놓쳐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중개사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평생 모은 자산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노후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김영남 씨와 박성훈 씨처럼 서류를 놓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5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각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재정 결정 중 하나입니다. 서류 한 장을 놓치면 수년 동안 자금이 묶이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각 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의 꼼꼼한 확인이 내일의 불안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안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